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정말 모처럼 유쌤의 북카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선정한 책은 조기준 작가의 쓸데없이 열심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책이 되게 이렇게 조그맣고 만만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갖고 다니기에도 되게 좋고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 책을 이제 고른 이유는 뭔가 하면 저랑 굉장히 다른 어떤 그런 그 성향의 그런 작가라서 호기심이 가서 이렇게 들춰보게 된 책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책이 그 부제가 뭐라고 붙어 있나 하면 취미가 취미인 취미 수집가의 집념의 취미 생활. 사실 취미 여러분들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제 누군가 이렇게 만나면 항상 이제 우리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뭐 취미 뭐 특별한 거 있으세요? 이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취미란 얘기가 나오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남한테 탁 내세울 만한 취미가 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그 운동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다른 걸 뭘 막 배워가지고 뭐 악기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취미생활 하시는 분 보면 굉장히 근사하잖아요. 굉장히 근사한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갖고 있는 취미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굉장히 의무감으로 건강 때문에 이제 수영하는 거, 그리고 많이 걷는 거, 그건 이제 스트레스 해소 때문에 뭔가 꼭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풀려고 이렇게 막 걷는 거, 그 다음에 뭐 수영하는 거, 그리고 서점이나 도서관에 그냥 이렇게 종일 가서 처박혀 있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특별히 뭐 책 보는 거 외에는 특별히 뭘 막 이렇게 액티브한 그런 활동은 이렇게 굳이 찾아서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이 제목처럼 정말 쓸데없이 열심입니다 라는 제목처럼 어마어마하게 취미가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 자체가 굉장히 그 30가지의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취미 생활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에세이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런 그 취미가 없는 저로서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도 뭔가 취미 생활을 하고 싶어. 그런데 어떤 취미가 정말 좋을까? 그러면 이런 취미 어떠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가 얘기해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은. 그래서 되게 흥미로워요. 그래서 이분 목차를 보면요. 이분이 이제 취미를 본인이 갖고 계시는 거 30개를 여기다가 해놨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재즈 댄스, 마라톤, 뭐 연기, 원래 뮤지컬 배우도 하셨대요. 멍 때리기, 뭐 글쓰기, 영어 회화, SNS, 취미 수집, 잡지 수집, 콘트라베이스, 탱고, 배드민턴, 트렌드 수집, 걷기, 쇼핑, 가야금이래요. 가야금, 발레, 동네 카페 탐방. 이런 건 재밌었겠네요. 방 어지르는 거 별론데. 필사는 저도 하는 편이에요. 유튜브 시청, 다이어리 꾸미기, 이모티콘 수집. 이모티콘도 굉장히 요새는 재미있는 게 많이 나와 있어서 갖고 계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재미있는 이모티콘. 수다. 남자분이세요. 남자분이신데 수다. 남자들 뭐 또 수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죠. 도서관 산책. 이건 비슷하네요, 저랑. 스니커즈 수집. 십자수. 십자수? 요리. 남자들 요새 요리 많이 하죠. 일렉 기타, 홈트레이닝도 되게 인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왜 운동하는 유튜버들, 운동 가르치는 유튜버들도 굉장히 인기인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 매일만 꾸준히만 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 홈트레이닝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요. 그리고 집에서 씻으면 되니까 그런 것도 되게 간편하고, 어디로 차 타고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요. 그죠? 지금 30가지 제가 불러드렸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취미는 몇 가지나 되세요? 이 중에 이제 몇 개의 이번 설명하시는 것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메모해놨어요. 일단 프롤로그에 보면 이 책은요, 신난다, 재미난다 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은 당신을 위해 여러 가지 취미생활 이야기 보따리를 이 책 쓸데없이 열심입니다에 풀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참 신난다, 재미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 너무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신난다, 재미있다 이렇게 살려면 사실 진짜 취미가 이제 필요하긴 한데, 저도 이제 뭔가 이 중에서 몇 가지라도 이제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분의 취미, 그 30가지 취미 중에서 그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대목을 몇 군데를 제가 골랐어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근데 마라톤에 대해서 그 여러 어떤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한 얘기를 모아놓은 건데, 이건 굉장히 이제 그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미국의 작가이자 마라토너였던 할 히그도는 이렇게 말했다. 비록 예상했던 시간보다 늦게 달렸다고 해도 만약 끝까지 달렸다면 어떤 마라톤에서도 성공한 것이다.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끝까지 완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시간이 빨리 도착하고 좀 늦게 도착하고가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네, 그런 마음으로 일단 장거리 마라톤을 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마라토너였던 제프리 호로위츠도 그랬다. 마라톤에는 지름길이 없다. 따라서 누구나 마라토너가 되면 열심히 달려야 한다. 이 말도 정말 마라톤이랑 인생이랑 굉장히 많이 비슷하죠. 그 지름길 없는 것 같아요. 인생도 그냥 열심히. 우리도 마라토너로서 열심히.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손기정옹도 이런 말을 남겼다. 인생은 반환점 없는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다.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을 후회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요. 반환점이 없죠. 그냥 여기서 시작해서 끝까지 어떤 동일한 길을 반복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이. 그래서 더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잘해야 되니까요. 그죠? 나는 무슨 말을 남겨야 하나. 마라토너들이 이렇게 훌륭한 말들을 남겼는데 한국의 작가이자 아마추어 마라토너였던 조기준은 이런 말을 남겼다. 조기준 이 글 작가고요. 그냥 달리다 보면 결승선에 도착해요. 그리고 힘들다며 철퍼덕 쓰러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막상 뛰어보니 인생은 마라톤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마라톤은 몇 시간 안에 끝나지만 인생은 마라톤이 끝나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가끔씩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화성차 탔다고 구박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이해하거든요. 그게 인생이니까요. 바로 내 인생이니까요. 네. 되게 위로가 되죠. 잠깐 들었는데. 네. 인생은 마라톤이 끝나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열심히 하면 돼요. 가끔씩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연기에 대해서 이분은 이제 뮤지컬 배우를 하셨대요. 그래서 연기를 했었나 봐요. 이런 거는 정말 굉장히 특별한 어떤 그 탤런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한 분이 재주가 많으신 것 같네요. 그죠? 옷은 입어보고 살 수 있고 책도 읽어보고 구입할 수 있는데 왜 인생은 제대로 경험해보고 선택할 수 없단 말인가 싶은 자조 섞인 넋두리도 늘어놓아 본다. 당시 캐츠를 관람하던 중 마법사 고양이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외쳤다. 그래, 결심했어. 나는 이제 뮤지컬 배우다. 그래서 뮤지컬 배우가 됐답니다. 이분은. 아이고 참. 후회는 없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다른 에세이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무일푼으로 집에서 나온 거예요. 뮤지컬 배우를 하려고. 후회는 없다. 아니 후회해봐야 뭐 하겠는가. 다시 돌아킬 수도 반품할 수도 없는 한 번뿐인 내 인생인데. 사실 용기 있게 외친 것도 아니었다. 그냥 한 번은. 단 한 번이라도 내 의지대로 살아보고 싶었을 뿐이다. 학창시절까지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시키는 대로만 살았으니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아무에게도 투덜거릴 수 없는 진짜 내 인생을 딱 한 번은 살고 싶었을 뿐이다. 그래서 뮤지컬 배우가 됐다고 합니다. 와, 참 용기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학교를 막 열심히 다녀서 또 열심히 대학을 가고 또 나와서 좋은 회사에 열심히 또 공부해서 취직을 해서 거기서 또 뭐 진급하려고 열심히 하고 평생 이렇게. 근데 그게 정말 내 인생 맞죠? 그렇게 열심히 산 게.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막 그 모험을 하는 걸 이렇게 작가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해보면 실제로 정말 나는 내가 정말 원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게 있나? 갑자기 그런 좀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참 먼 데로 살아서 좋으시겠어요. 또 볼까요? 이거 뭔가 하면요. 멍 때리기도 이분의 취미래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우리 계속 너무나 이렇게 두뇌를 너무 많이 쓰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씩 멍 때리는 거 이거 되게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나만의 멍 때리기 방법을 소개한다. 그러니까 이 멍 때리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첫째, 스마트폰은 거실에 있는 책상 서랍에 무음으로 해서 넣어둔다.
아니면 가끔은 꺼두셔도 좋습니다. 둘째, 스마트폰이 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금단 현상이 시작될 것이다. 얼른 내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온다. 셋째, 방문을 닫지 않는다. 방문을 닫으면 양이들이 문 열어달라고 워낙에 성화여서 그 소리마저 신경 쓰인다. 이분 다른 그 에세이지 보니까 고양이를 몇 마리를 한꺼번에 키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넷째, 창문을 활짝 연 다음 창문 쪽을 바라보며 벽에 기대어 앉거나 눕는다. 정말 이게 아주 편안한 자세 같죠. 하늘이 보일 수도 있고 낮은 뒷산이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산이 보이는 이런 데 사시나 봐요. 그 다음에 다섯째, 눈을 반쯤 기슴치레하게 뜬다. 온몸에 힘을 쭉 뺀다. 최대한 연체동물로 빙의한 것처럼 빼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숨은 최대한 고르게 내쉬었다가 들이쉬었다가 한다. 여전히 창밖을 계속 바라본다. 일곱째, 굳이 귀여운 양들을 셀 필요는 없다. 덕없이 맑고 깨끗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거나 푸르르기가 아마존 열대우림 같은 우리 집 뒷산을 응시하고 있으면 뇌에서 뚜뚜뚜뚜 MC 스퀘어급 알파파가 일정한 간격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만 같다. 졸리면 그냥 잠들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멍 때리기 취미를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너무 머리를 과도하게 왜 쓰는 그런 날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정말 연체동물에 빙의한 것처럼 힘을 다 빼고 그냥 먼 산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그렇게 멍 때리기를 해보시자고요. 정신건강, 마음건강에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탱고도 하신대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여기 이제 그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 저기 보셨어요? 그 영화 되게 좋은 영화인데 그 영화에 있는 한 대목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화 여인의 향기에서 알파치노는 탱고를 추면서 이런 명대사를 남긴다. 탱고에는 실수가 없어요. 스텝이 엉키면 그게 탱고니까요. 내 인생도 똑같다. 살다 보면 헛발질을 할 수도 있고 실수는 숱하게 이어진다. 발을 헛짚어 넘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슬퍼할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좌절할 필요도 없다. 슬퍼해야 하는 것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미련한 나와 마주칠 때이다. 부끄러워야 하는 것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는 나를 바라볼 때이다. 좌절해야 하는 것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를 발견했을 때이다. 이것이 바로 탱고를 위한 메시지다. 네, 좌절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하는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게 그게 부끄러워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우리도 사실 그런 일 많잖아요. 이제 무슨 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잘못하는 일이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데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그거 반복하는 거. 그게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될 만한 일이라고 하니까요. 혹시 내가 정말 반복해서 정말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없나 이런 거 한 번씩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또 볼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볼게요. 걷기네요. 이번에는 걷기. 걷기는 저도 굉장히 좋아요. 많이 걸으면 정말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걸으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걷고, 그러니까 요새 날씨가 좋으니까 밤에 탄천 나가면 너무 이렇게 바람이 시원한데, 사실 그 탄천 걷는 분들 저희 동네는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그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퇴근하면서 내려서 그 탄천을 쭉 걸어가지고 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막 양복 입고 이렇게 걸어오시는 분들도. 이분도 걷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걷다 보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앞만 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 옆도 보고 가끔씩 뒤도 보고 걷기 때문이다. 내가 몰랐던 무엇인가를 나도 모르게 만나게 되는 우연과 설렘, 그리고 놀라움이 걷기라는 행위에는 고스란히 담겨 있다. 걷기라는 그 운동은, 걷기라는 어떤 그런 거는 굉장히 우리 마음도 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뇌도 행복하게 해주고 이런 효과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좀 나를 이렇게 좀 돌아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걸어 다니면. 그래서 생각이라는 거를 이제 나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막 이런 생각 왜 할 때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기에 걷기만큼 좋은 운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가지를 이제 다 소개해드리기 너무 많고, 이제 제가 막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대목 몇 군데를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열심입니다. 주기준 작가의 쓸데없이 열심입니다. 30개의 취미생활이었습니다. 어떤 취미, 다른 거 되게 좋은 것들도 많이 이제 가지고 계시죠. 제 친구, 지인들은요, 목공예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막 수채화 그리는 분들도 계시고, 꽃꽂이, 그 다음에
빵 굽는 거, 요새 한참 또 유행이었어요. 이렇게 빵 굽고 비스켓 굽는 거. 그런 것도 사실 남자 선배, 후배들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수제 맥주 만드는 요새 강의 같은 거 있거든요. 전통주 만들고 수제 맥주 만드는 그런 강의들도 많이 가셔서 직접 술을 만들어서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책 읽으면서 저도 좀 뭔가 좀 새로운 취미? 그래서 이제 어떤 제 생활에 좀 이렇게 활력이 이렇게 넘치게끔 하는 뭔가를 한번 시도를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악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악기를 하나 다뤄서 이렇게 반주, 누가 노래할 때 뭐 반주를 해줄 수 있거나 이러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집에 기타도 있는데 그걸 한번 배워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용기를 내서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저는 이제 악기를 하나 배워보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뭔가 이렇게 새로운 그 취미로 조금 더 내 인생을 좀 윤기 있고 행복하게 그렇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북카페 시간이었고요. 조기주님의 쓸데없이 열심입니다. 다양한 작가의 그 취미생활을 한번 엿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쉬시는 느낌 드시지 않았나요? 네. 그러려고 한 북 리뷰였고요. 취미생활로 조금 더 행복하고 마음에 이렇게 풍요롭게 이렇게 되는 그런 일상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유세미의 북카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